유시민이 민주신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 2007년도인데 그때 멧돼지를 섬멸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나왔습니다. 공수부대 특전사를 사용해서 멧돼지들을 그냥 말 그대로 전멸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 발언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했고, 그러자 특전 동호회가 우리가 사냥꾼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유시민을 비난했다고 하네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친일파 쪽발이 후손답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호랑이를 유해동물이라 그러고 인간의 이게 위협을 끼치는 동물이라는 그런 빌미를 들어서 대대적인 호랑이 사냥을 했고요, 쪽발이들이. 그리고 이제 호랑이 가죽은 이제 자기들이 귀하게 썼죠, 팔아먹고. 그러면서 그 귀한 호랑이를, 시베리안 호랑이 아니에요, 한국 호랑이. 그쪽이 제일 큰 호랑이 아종인데 그 다음이 벵갈 호랑이고, 벵갈 호랑이보다도 더 큰 아종, 호랑이 아종, 한국 호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같은 종류죠. 한국 호랑이를 그냥 전멸을 시켰어요. 예전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쓴 글에 보면은 호랑이와 사람 간에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하고 반은 사람이 호랑이를 사냥한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의 여행 일기에 보면은요, 그 정도로 호랑이가 많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그 정도로 생태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런 큰 대형 육식동물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였다면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먹이 사슬이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엄청났겠죠.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동물 사냥할 데도 없고 호랑이는 다 죽고요. 이제 멧돼지가 한 30만 마리가 있대요. 이것도 공식 통계는 아닌데 한 그 정도 있다 본대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고요. 멧돼지의 수명이 한 5년이라 그럽니다, 야생에서는. 사냥이나 뭐 먹을 게 없고 하니까요. 동물원에서는 20년까지 살 수 있대요. 너구리도 그렇죠. 너구리도 20년 가까이 사는데 자연에서는 뭐 2년 살고 3년 살고 이럽니다. 아메리칸 라쿤요. 미국의 라쿤은 한국 너구리와 다른 동물이죠. 한국의 너구리는 객과고 네발다리 객과인데 그냥 무늬가 그냥 라쿤을 닮아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라쿤 독이라 그래요. 라쿤 독. 너구리를 라쿤 독이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너구리를 와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라쿤은 아메리카 대륙에만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 있는 거는 뭐 다 나중에 데려간 거겠죠.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은 opossum하고 라쿤이 많이 와요. 뒷마당에 음식 내놓으면은 막 라쿤은 때로 오고요. opossum은 solitary 혼자 살아가고요. opossum 대부분. opossum은 굉장히 이제 전투 능력이 굉장히 취약하고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고양이한테도 뭐 한 대 맞고 도망가고 하는 게 opossum인데, 이제 opossum은 이제 그 대신 면역이 굉장히 세요. 근데 수명 자체가 짧아요. 이거는 집에서 길러도 3, 4년. 그래서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작은 개만 한데 그 정도 크기의 포유류 동물치고 수명이 너무 짧아서 동물학자들이 처음에 놀랬다 그러죠. 그래서 너구리들이 계속 너구리라 그러네. 그래서 아메리칸 라쿤들이 한 번씩 오면은 개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 사진 찾아보니까 완웅 개곰. 왜냐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얼굴은 약간 개 같은데 몸 신체 구조는 약간 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라쿤이 한 번씩 오면은 개밥을 되게 좋아합니다. 고양이 캔을 내놓으면은 길고양이들이 와서 먹는데 라쿤들은 캔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바짝 마른 개밥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물에다가 옆에 물을 한 바켓을 떠놓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뭐 거기다가 음식을 또 씻어 먹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길고양이들은 또 개밥을 안 좋아해요. 요 입들이 작아가지고 고양이들은 큰 그런 너겟 개밥, 그런 큰 알알이 바짝 마른 그런 개밥을 안 먹고 그거는 캔을 내놓으면 캔을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opossum은 캔 개밥 다 잘 먹고요. 예.
어포섬도 앞발을 사용하는데, 어포섬은 뒷발도 프라이메이트, 그러니까 유인원하고 이 어포섬만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처럼 움직이는 엄지발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고, 그겁니다. 유대류. 예, 유대류로서 캥거루하고 코알라처럼 이제 주머니에서 새끼를 게놈이 나와요. 네, 그 벌레 같은 게 나와가지고 주머니에서 이제 그 젖을 빨면서 몸속에서 그거를 핥아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opossum들이 한 번씩 새끼를 달고 다녀요, 몸에. 이제 조그만 새끼들이 한 4, 5마리, 어찌든 막 10마리 이상 막 opossum 몸에 매달려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opossum은 또 느릿느릿해요. 사람이 쫓아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취약한 동물이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멸종을 안 하고 사는지 보면은 면역이 강해가지고 이런 레이비스, 광견병 같은 거요. 그런 게 안 걸립니다. 원래 포유류는 다 그게 걸리는데 광견병에 대한 또 면역이 있고, 또 그 독사한테 물려도 엄청 그 심한 독사 한 종류만 빼고는 뭐 대부분의 독사한테 독에 또 면역이 있고요. 너무 또 순하고요. 입만 쭉쭉 벌립니다. 가서 사람이 막 이렇게 위협하면 물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무는 또 악력이 또 너무 약해가지고 물어봤자 상대방에게 상처도 못 피고요.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야생 뒤에 음식을 나눠놓으면 이제 그런 동물들이 옵니다. 저희 집은 코요테도 한번 온 적이 있고요. 코요테는 뭐 아시다시피 늑대보다 조금 작은 육식 동물인데 늑대같이 생겼고요. 근데 늑대보다는 좀 훨씬 작고 좀 큰 게 대형개만 해요. 이제 코요테가 이제 opossum하고 너구리한테 이제 또 천적이죠. 포대자루 개밥 하나씩 사가지고 한 번씩 착 내놓으면 와서 먹고 가고 하는데 참 삶이 처절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로드킬들 무슨 밤에 길 건너다가 부딪혀 죽고, 한 번씩 또 내가 차를 타고 나오면은 또 우리 집 쪽으로 탁 걸어가는 opossum이 있어요. 우리 집에 항상 오는 애 같은데 얘네들은 그 개밥 먹으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찻길을 건너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찻길 밖으로 못 나가게 그 뒷마당 근처에 거기 숲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머물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음식을 밖에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음식 찾아다니지 말라고. 다니다 보면 로드킬 당하니까. 인간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예, 뭐 살인범들도 있고 범죄자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일상적인 우리가 느끼는 그 위협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보호를 다 받고 있고요, 인간 사회는. 근데 동물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야생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새끼들은 그 힘없는 어미한테 의존해 살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 하나는, 너구리, 뭐 opossum이 특히 새끼 달고 오면, opossum도 처음에 보면 요상하게 생겼는데 계속 보면 참 귀여운 면이 있거든요. 새끼를 주릉주릉 달고 다니면 더 귀엽습니다. 근데 그 새끼가 그 주렁주렁 매달리는 모습이 참 웃기고 귀여운데, 그들한테 있어서는 이것이 삶과 죽음의 처절한 생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새끼가 그 매달리고 다니다가 한 마리라도 떨어지면은 도태돼서 그냥 죽는데요. 그게 하나의 목숨 걸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항상 낳으면은 한 몇 마리는 항상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강한 애가 매달려 있는 애가 이제 생존을 한다네요. 그리고 너구리들도 가족이 막 이렇게 막 여러 명이서 다니고 하는데 참 귀엽잖아요. 생긴 게 opossum은 외모가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같은 opossum도 외모가 조금씩 달라서 구분이 가요. 근데 라쿤은 얼굴이 진짜 다 똑같이 생겼어요. 뭐 붕어빵처럼 인형처럼 찍어 놓은 것처럼 그냥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겨서 아직도 총 다 합치면 한 10마리가 오는 것 같은데, 팀을 나눠 가지고 크기로는 구분이 가죠. 큰 애들은 되게 커요. 너구리 중에 큰 놈들은 아주 보면 끔찍 놀랄 정도로 덩치가 큰데,